네,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아, 봤습니다. 예. 네네. 예, 일단 반응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소감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으로 이어갑니다. 유튜브로 김은영님께서 근데 기자들은 왜 추가 질문을 안 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저도 항상 예.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 기자분들은 예. 그거에 대한 후속 질문 같은 거 예. 이런 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 기자들이 뭐 외국 기자들보다 못나서가 아니고 그렇죠. 이 시스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기자회견은 어떻게 하냐면 백악관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마이크를 잡고 한 질문을 한 다음에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가 대통령이 무슨 설명을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게 있으면 바로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스템은 여러 어떤 보다 많은 기자들한테 뭐 질문을 받는다는 의도겠죠. 근데 그러니까 한 번 질문하면 마이크를 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질문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한 번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질문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 질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견 제도 자체를 뭐 이건 간단한 거 아니고 뭐 법도 아니고 하니까 맞아, 문화 같은데요. 예, 약간? 기자단하고 딱 협의해가지고 그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좀 그래서 추첨을 하더라도 질문하는 사람들을 네. 추첨을 하더라도 좀 소수한테 질문 기회를 주되 충분한 시간을 주고 뭐 추첨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네. 질문을 하는 기자도 굉장한 의무감에 굉장히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툭 던지는 거니까 나 이 질문 해야지 하고 앉아 있다가 다른 후속 질문을 놓치게 되고 그런 것 안타깝네요. 같아요. 예. 우선 마이크를 한 2개 정도를 준비하면 어떨까요? 부담이시죠? 별 네네네. 재미는 없었습니다. 네, 추가 질문, 후속 질문 저희도 원합니다. 다음부터 예. 좀 그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만 더 약간 아쉬웠던 건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네. 한 기자가 질문하면 자기가 원래 질문하려던 걸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네. 대통령 답변이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전 기자의 질문을 받아서 이 기자가 좀 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듣고 있다가 네. 대통령 답변의 어떤 미진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완전히 네. 원래 자기가 하려던 질문 말고 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매일 이루어진다면 약간 그런 그렇겠죠. 느낌들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좀 기자회견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많아져야 되겠죠. 네. 예. 자, 유튜브로 박미희님께서 기자들도 좀 조심조심하는 느낌이 들었다. 예.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오랜만에 예. 또 대통령 앞에서 하는 질문이니까 좀 긴장도 하고 뭐 그랬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 예. 네. 그리고 유튜브로 산타 할부지님께서 예. 서정욱 변호사는 오늘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했다며 100점짜리 기자회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점수 깎을 게 뭐가 있냐고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또 미니로 조옥선님께서는 아니 대통령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주세요. 예. 라고 하셨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그래도 칭찬할 만한 게 그 있다면 한 부분이죠. 여태 한 번도 없었던 사과를 그래도 한 번 했다는 거. 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어떤 규정을 하고. 네. 근데 그 부분도 사과를 한 거는 분명한 어떤 1mm의 진전인데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어떤 규정을 한 거. 그게 어떤 법적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약간 행동에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규정을 한 것. 그거는 약간 또 거기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예. 좋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확실히 전보다는 부드러워지셨다. 아. 그래서 약간 카스테라가 떠올랐는데 예. 기자회견을 계속 듣다 보니까 가짜 카스테라구나라는 걸 또 확신했거든요. 예, 네. 카스테라 좋아하시나요? 네,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게 가짜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분이 확실히 그래도 공격할 때가 아니라 뭔가 이념, 카르텔 이런 공격적인 언어를 쓰시지 않으셨고 예. 뭔가 수비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인상적이었다라는 예. 생각은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왜냐하면 확실히 어떤 옛날에는 어떤 막무가내 느낌이 좀 있었으면 네. 이번엔 그냥의 느낌이 있어요. 편안하게. 편안하지는 않고요. 편안하지 않고. 그냥 옛날 막무가내로 내가 밀고 나간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네. 그냥 밀고 나간다 이런 느낌. 그냥 밀고는 나가는데 그냥 밀고 미는 나간다. 건 미는 건데 그냥 민다 뭐 이런 느낌 저는. 그러셨군요. 저는 뭐 주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기자회견을 쭉 보면서 조금
가장 속상했던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수사 외압 질문에 예. 있어서 굉장히 대통령이 최상병 죽으면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아프고 속상하다. 예. 그리고 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엄청 질책했다. 예.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 내막을 모르는 어떤 국민들은 대통령이 너무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은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조금 그 화가 부분 났거든요.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었다면 또 기자 반드시 나왔어야 될 질문이죠. 뭐냐 하면 기자가 원래 질문은 대통령이 질책을 해서 수사 외압을 했다는 어떤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네. 그 질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질책이 있었다고 완전히 그러고 다른 상황을 네. 설명을 한 거예요. 네, 네. 왜냐면 본인이 왜 이런 어떤 사체 수색 작업에 장병들을 몰아넣느냐고 질책을 했다는 네. 건데 네.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이 답변을 하시면 적어도 그 다음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사단장 이름을 빼라고 경로를 했다는 것 때문에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게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야지 국민들이 좀 당연하죠. 시원할 네. 것 같은데 네. 거기 안 가고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고 뭐 이런 네. 상황이죠. 근데 그런 후속 질문이 없어서 궁금한 걸 못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석구석에. 그래서 특검 관련해서는 늘 대통령이 하는 어떤 설명 기존에 지난 2년간 탁탁 털지 않았느냐. 그게 왜 그 문정권 때 검찰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이건 뭐냐면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어떤 논리거든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한 진짜 질문은 대통령은 탈탈 털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영향력이 막강했고 그 당시에 그 수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 총장의 영향력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라는 질문 하나. 그다음에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한다고 계속 요새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국민 여론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60% 이상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감에서 출발한 것이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렇다면 소통을 하시려면 특검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 가족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려면 네. 후속 질문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질문을 못 하니까 국민들이 좀 답답했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MBC 기자가 예. 질문할 기회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주목했는데 끝까지 MBC는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 MBC 기자 혹시 안 간 거 아니에요, 현장에?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안 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노골적이라는 아니요, 왜냐하면 표현을 뭐 그렇지? 기회가 없었을까요? 질문을 못한 기자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오늘 방송 초반부에도 네. 얘기했듯이 네. MBC가 가장 어떤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한다는 건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용산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과의 소통을 대통령실에서 강조해 왔으니까 적어도 네. MBC 기자한테 한 번 질문 기회를 주는 게 보기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또 그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MBC에도 질문 기회를 주는구나. 열려 있구나.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고. 한데 네. 방송 공중파 3사 중에 쏙 빼니까 네. 뭐 속상하기도 하고요, 저도. 또 대통령실이 약간 옹졸해 보이기도 하고. 네, 확실히 예. 뒤끝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뭐 대통령이 결정하셨겠습니까? 그래요? 참모들이 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네, 다음번에는 꼭 MBC 기자에게 그리고 우리 PD가 기회가 보도 있어요. 기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갔겠죠. 예. 슬리퍼 안 신고 갔을 겁니다. 정장으로 확신합니다. 갔을 겁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종섭 당시 주 호주 대사가 부임 11일 만에 예. 귀국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회의였잖아요. 방위산업협력 공광장 회의 참석했는데 요거 되게 회의 급조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관장 회의 때문에 이 회의에 7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보니까 당시 참석 대상이었던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 6개국 공관 중에 일부는 이 소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사실을 알게 된 총각도 예. 빚어졌고 2015년에 만들어진 예규에 따르면 최소 1개월 전에 행정사항을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긴급 목적에 따라서 예외는 또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공관장 회의 진행됐지만 이전 대사는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에 사퇴했어요. 예.
그래서 이 외교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외교를 국내 정치를 위해 악용한 최악의 사례라고 비판하면서 예산 낭비의 다른 5개국 공관장들 역시 이전 대사 한 명을 위해 들러리 선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도 관련해서요. 네. 보면 이종섭 대사를 왜 임명했느냐 이러니까 고발당한 사람들을 모두 인사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뭐 출금은 몰랐다 이거고요. 네. 대통령도 알 근데 길이 그 없었다. 얘기도 후속 질문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았던 게 네. 뭐냐면 이 이종섭 대사가 일반적인 고발된 사람이 아니고 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란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질문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핵심적인 조사 대상인 건 다 알고 있고 전 국민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이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란 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을 왜 대사로 지명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왔으면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국민 세금 7천만 원이 거기다요. 들어갔잖아요. 네. 네. 자, 3부에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참 여기까지 할게요. 급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